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저는 이번 월간조선 2020년 8월호에 검언유착, 지금 한창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검언유착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일단은 이 검언유착에 대한 제가 쓴 기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현재 배경이 되고 있는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이제 수감이 돼 있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한동훈 검사장,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이제 오늘 됐습니다. 7월 21일이죠. 오늘이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한 제보자가, 이 제보자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현재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련된 취재를 대한 거를 검찰 쪽에서 이 이동재 기자한테 흘려줬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그 녹취록이 발견이 되고 녹음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게 촉발이 된 사건인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은 희한하게 양대 방송사 KBS, MBC가 지금 또 얽혀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언고하니 MBC가 이거 첩보를 했습니다. 이 검언유착에 대해서 지난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상당히 궁지에 몰렸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검언유착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 기자가 당연히 이제 취재원, 한동훈 검사장이 취재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조작의 냄새를 풍기는 듯한 그런 내용이 이 두 사람 간의 녹취록에 있었다 해가지고서는 MBC가 이제 그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동재 기자가 얼마 전에 이제 구속이 됐고, 그 과정에서 KBS가 검언유착의 정황이 확실시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보도를 했다가 이게 오보로 판명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MBC가 두 사람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라고 또 보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동재 기자 측 법률 대리인이 아예 녹취록 전문을 이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묘하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양측의 공방, 즉 KBS와 MBC라고 하는 한 축과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한 축이, 양측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촉발시킨 정말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이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방송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조선일보를 포함한 일간지에서는 이 제보자 X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보자 X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월간조선 기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두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이제 MBC에 제보를 해준 당사자입니다.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도 이 사람은 페이스북상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오아라는 그 가명을 쓰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가명과 가면을 쓴 어떤 익명의 제보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거는 별게 없습니다. 사실은 성이 지씨라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상에서 이제 이호아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쏟아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는,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난타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언이라고 할까요? 좀 냉소와 조롱이 섞인 그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옹호하는 그런 얘기도 과거에 많이 했었고, 하여간 성향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친여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제보를 통해서 한 얘기가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서 현직 기자가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또 한 검사장까지 오른 사람은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는지 한번 알아봤더니만,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은 과거에 견상태라고 하는 또 다른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이 견상태라는 페이스북 계정, 이 페이스북 계정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이오하라는 계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견상태라는 요 계정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견상태라는 계정을 운영하던 시절에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SNS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법한데요. 사실 이 사람은 일종의 경제사범이었습니다. 경제사범이라 가지고 증권이나 이런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꿰고 있었던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그런 경제 금융 비리 수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종의 정보원 역할을, 이 제보자 X라는 사람, 제보자 X 지씨라는 사람이 이 정보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람한테 이제 노트북 비슷한 어떤 그런 기자재를 주면서 한번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까지 편의를 제공을 해줬을 정도로 상당히 검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꾸며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뉴스타파에 작년 8월 달에 뉴스타파에 나와서 제보자 X가 직접적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견상태라는 계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냐. 근데 이 제보자 X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니까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보자 X가 과거 2년 전에 이 견상태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걸 보면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고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글을 써놓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작년 8월 달에 이제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니까 그동안 젓가락만 들고 잘 지냈죠 뭐 라면서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듯이 얘기를 한 포스팅, 글을 올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이제 경제사범으로 구속이 돼 있었다 보니까는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맹비난하는 또 삼행시를 써서 올리기도 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판사에 대해서는 약간 욕설, 육두문자를 쓰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이제 친여 인사로 이제 성향을 내보이고 있지만은 2년 전 상황에는 정의당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이 사람이 과거에 모 중견 언론사하고 또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소송 관계는 조금 복잡한데, 요거는 일단은 뭐 그렇게 소송을 벌일 정도로 이 사람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불교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태구종이라고 하는 종파, 불교의 한 종파죠. 이게 대처성을 인정을 하는 종파인데,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불교, 태고종 관련 사업에 대해서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 사람이. M&A라고 이제 포장을 해서 그 당시에 언론 보도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사업을 했다가 무슨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인데 이거를 했다가 또 실패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견상태라는 페이스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자필로 쓴 최후 진술서와 탄원서를 그 페이스북 계정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최후 진술서, 탄원서, 이게 재판부에 직접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자필로 쓴 거를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대충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언론사하고의 소송 관계 말씀드렸었죠. 그 소송, 자기를 고소를 한 그 언론사 사장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본주의와 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경제에 대한 관념,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업 내 범죄 사기보다 더 큰 죄악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무능함이요. 외부에서 사기를 쳐서 회사를 살리고 직원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능함보다는 칭송받을 일이 아니겠소. 법적인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자본주의 자체가 큰 틀의 사기판이라고 보는 내 지론에서 생각해본 결론이요. 이게 이 사람이 그 언론사 대표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 제보자 X를 과거에 2002년도에 갑작스럽게 출몰을 했던 그 김대엽 씨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역 비리를 제보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과 비교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을 저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만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본인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이거를 써주는 언론은 물론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주장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그런 취재였습니다.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